최근 중국 과학자들이 달에서 뭔가 특이한 결정체를 발견했어요. 게다가 이 결정체에 말 그대로 핵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좀 더 알아봅시다. 달의 구성 요소는 오랫동안 우리에게 수수께끼로 남아있어요. 아폴로 미션이 있는지 벌써 반세기가 지났어요. 안타깝게도 그 이후로 우리는 달에 여행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달 연구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게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근 이 분야의 돌파구를 마련했어요. 2020년 12월 중국 과학자들이 달에 창어 5호 탐사선을 보냈어요. 이 임무는 고대 중국 달의 신 창어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어요. 꽤 시적이죠? 어쨌든 탐사선은 달에 가장 가까운 쪽으로 갔어요. 표면과 바위를 파는데 며칠을 보냈고 그러고 나서 지구로 돌아왔어요. 총 1.8kg의 현무암, 고체화된 용암 등과 같은 다양한 달의 암석을 수집해왔어요. 네, 그렇게 인상적인 것 같진 않겠지만 사실은 작은 돌파구예요. 왜냐하면 1976년 이후로 우린 어떠한 달 샘플도 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 샘플들은 우리 세계의 역사를 배우는데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알아내려고 수년간 애써왔어요. 예를 들어 달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네, 많은 이론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중 어느 것에서도 제대로 된 증거를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의 임무와 컴퓨터 시뮬레이션 덕분에 과학자들은 마침내 진실을 알아냈어요. 달은 수백만 년 전에 어떤 무작위적인 외행성이 지구에 충돌했을 때 태어났어요. 이 외행성은 화성보다 약간 작았어요. 지구 조각들이 우주로 갔다가 그중 일부가 우리 궤도에 머물렀어요. 그러고 나서 함께 붙어 달을 형성했죠. 무섭게 들리겠지만 사실 달의 탄생은 우리 행성에서 일어난 것 중 가장 좋은 일이었어요. 만약 이 아름다운 위성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바다는 아직도 작은 웅덩이였을 거예요. 지구의 생명체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미 놀라운 발견이지만 아직 그게 다가 아니에요. 베이징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수집된 암석들을 연구하면서 뭔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희귀한 달 수정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그쵸? 그냥 사람 머리카락 굵기 정도의 작고 투명한 단결정이에요. 이미 전에 달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했었어요. 이 결정체들은 지구의 가니처럼 화산 활동의 결과로 형성되었어요. 그리고 네, 이 결정체들을 발견한 곳도 화산으로 고통을 받았던 곳이었어요. 12억 년 전에요. 그건 이 작은 게 10억 살이 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 결정체가 독특한 소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여지껏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국제광물학협회의 연구원들은 이런 성분이 지구상 어디에서도 발견될 수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 수정은 또다시 같은 달의 신의 이름을 따서 창어석이라고 이름 붙여졌어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업적이에요. 이건 우리가 달에서 발견한 6번째 미지의 광물이며 중국이 발견한 최초의 광물이에요. 이제 중국은 이런 달 발견을 한 세계에서 3번째 국가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 작은 수정만이 그들이 발견한 유일한 놀라운 게 아니었어요. 이 보석과 약 14만 개의 다른 달 입자들을 연구한 후 과학자들은 다른 걸 발견했어요. 헬륨-3였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태양과 우리 우주의 다른 별들에게 먹이를 주는 요소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태양을 꺼라, 태양이 불타고 있다 등과 같은 말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태양을 거대한 불덩어리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연소는 사실 핵융합이라고 불리는 완전히 다른 과정이에요. 그 과정 자체는 꽤 간단해요. 이 반응 동안 별의 수소는 헬륨으로 변해요. 하지만 이 간단한 과정은 사실 우주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광적인 반응 중 하나예요. 태양 내부에는 진짜로 끓는 입자들이 있어요. 거기서 뛰어오르고 돌진하는 수소 원자핵은 모두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서로를 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계속 끓고 식을 수 있었던 거예요. 별들만 아니었다면요? 알고 보니 별들이 사기꾼이었어요. 아주 강한 중력을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수십억 개의 작은 원자들을 잡아 함께 짜낼 수 있어요. 서로 결합하면서 이 원자들은 언급했던 헬륨과 같은 새로운 중원소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주로 많은 에너지를 내던져요. 그렇게 태양은 타요.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퍼뜨려요. 좋아요. 그럼 헬륨-3는 뭘까요? 이건 태양조차도 와 친구야 너 좀 진정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예요.
헬륨3 원자의 융합은 전형적인 핵융합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방사능과 같이 해로운 것들로 대기를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구엔 헬륨3가 거의 없어요. 우리 대기 중 극에 퍼져 있는 건 100만 분의 1 정도예요. 게다가 그게 계속해서 우리에게서 우주로 도망치려고 해요. 아마도 우리에게서 나쁜 느낌을 받았나 봐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최근 이 요소들이 많이 포함된 곳을 발견했어요. 네, 짐작했죠? 달이에요. 태양풍 때문에 지구보다 달의 헬륨3가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태양은 수십억 년 동안 헬륨3로 달을 강타해와서 지금은 사방에 있어요. 예를 들어 목성이나 토성과 비교해본다면 여전히 많은 양은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지를 잊지 마세요. 참고로 25톤의 헬륨3만으로도 미국에 1년 내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요. 현재 지구상에는 약 3만 5천 톤이 있어요. 그리고 달에는 100만 톤 이상이 있어요. 이 자원들만으로 수천 년 동안 미국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래에는 헬륨3가 새로운 연료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면에서 핵연료보다 나아요. 헬륨3는 유해한 폐기물과 방사능을 남기지 않아요. 더 강력하고 위험하지도 않죠. 다시 말해서 이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가 우리 지구의 혁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멋질 것 같죠? 그럼 뭘 기다리고 있나요? 삽을 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린 아직 별만큼 강렬하고 뜨거운 걸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헬륨3를 사용하기 위해선 엄청난 온도와 압력이 필요해요. 열 원자로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린 그걸 만드는 방법을 몰라요. 아직은요. 또 그걸 그 온도까지 가열하고 필요한 압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해도 여전히 헬륨3를 정확하게 다루는 방법을 우린 몰라요. 그래서 무한한 양의 헬륨3가 있다고 해도 여전히 그걸 쓸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헬륨3에는 강력한 힘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 이미 다른 나라들이 달 자원을 위한 경쟁을 시작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창어 5호가 달에 가장 가까운 면에서 새로운 헬륨3 매장층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경주는 완전히 세계적인 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중국은 벌써 2024년에 새로운 달 탐사선인 창어 6호를 계획하고 있어요. 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달의 뒷면에서 첫 번째 샘플을 수집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 달 결정체를 찾는 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했어요. 이 결정체들은 헬륨3를 생성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인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이 달 결정체들을 지구로 많이 전달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지 등등 말이에요. 미래에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린 깨끗하고 안전하며 무한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